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요새 시장이 참 하루하루 따라가기가 벅차게 느껴집니다. 오전장도 다르고요, 오후장도 달라서 이슈 체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3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해봤으니까요.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보시죠. 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바로 한번 뜯어보시면 관세 전쟁 2.0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2월 4일 오늘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던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 부과는 30일 뒤로 유예가 됐습니다. 결국에 이게 협상 카드를 받아내기 위해서였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는데 그래서인지 어제 급하게 밀렸던 국내 증시의 충격은 장 초반에 거의 다 만회되는 듯 했습니다. 오늘 장 중에 고점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는 2,500선까지 시원하게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26선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시장이 갑자기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던데 어떤 이유가 있었나라고 살펴보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대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제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구글을 상대로도 소송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추가적으로 10% 관세를 더 붙이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번 주 내에 시진핑과 대화하지도 않겠다라는 내용을 로이터를 통해서 속보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세 전쟁 2.0이 본격화되는구나 이렇게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급하게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관세 전쟁이 나더라도 일부 수혜 종목들은 있다라는 내용들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주와 방산주에 대해서 오후장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정말 찐 수혜를 볼 수 있는 건가? 이 시간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방한 모멘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오늘 방한을 해서 재계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카카오 대표와 만나서 협동을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졌고요. SK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만났고 크래프톤의 대표와도 만남을 벌였고요. 추가적으로 코오롱과 HS 효성 경영진과도 만나서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라는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AI 등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라는 후문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방한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일부 종목들은 좀 차익 실험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오는 점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방한 모멘텀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건 의료 AI 쪽으로는 강하게 매기가 들어왔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샘 올트먼이 의료용 챗 GPT 개발에 앞서겠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로봇 쪽에도 관심이 있고 양자 컴퓨팅 쪽에도 자기는 관심이 있다라는 내용을 좀 언급을 하게 되면서 신사업에 대한 의지도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혜 종목들은 어떤 쪽이 될지 이 시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양자 컴퓨팅 사실 오늘 테마주 성격 내에서 가장 크게 오른쪽에 있다면 이 양자 컴퓨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양자 컴퓨팅 기술이 이제 최대 5년 아니면 다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보도하게 되면서 어제 미국장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일어났는데요. 아이온크는 5% 급등, 리게티 컴퓨팅이 2.2%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함께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팅이 오르다 보니까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시세를 내주는데 관련된 종목들 트레이딩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네, 이렇게 3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 시간에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주식 강좌 추천 종목들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릴 저희 이윤지 이대리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이 시간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도투자 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멘토님께서 이렇게나 시장이 또 안 좋았던 건 오랜만인 것 같다.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너무 현저히 적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정반대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막판에 탄력이 좀 꺾였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어제 시장이 빠진 이유가 관세 이야기 때문인데 그쵸. 사실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를 다시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장이 조금 강세 흐름을 다시 되찾았었던 모습이고요. 근데 장 막판에 미중 관세 이야기가 다시 맞아요.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조금 출렁이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도 통화를 해봐야 됩니다.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하고 나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요인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제가 매수세를 한번 봤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코스닥에서는 제법 매수를 해줬는데 코스피 시장 속에 시장에서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최근에 매도 폭에 비해서는 매수세가 조금 덜 들어왔다라는 점은 조금 이제 불안한 요소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우리 시장이 그렇게 좀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크게 빠질 만한 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은 조금 바닥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선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금 그래도 호재성 재료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HBM을 조금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부터 이어서 또 이제 경영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오늘 만났죠. 샘 올트만과 그렇죠. 이제 손정인 회장과 같이 만남을 갖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게 더 밀리지 않고 오늘 좀 잘 버텨줬고 그런 덕에 좀 지수가 좀 그래도 끝까지 좀 견조하게 잘 유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조금 중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시장이 저는 시장 자체를 올해 되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박스권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바닥으로 좀 크게 조금 내려치는 경우들도 조금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일단 우선 코스피의 PBR로 봐도 역사적으로 되게 좀 저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항상 그 자사주 매입할 때가 저점이었고요. 그 정도로 지금 저렴해져 있는 위치입니다. 4만 전자, 5만 전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년 대비 실적이 올해 확실하게 더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HBM 공급이 시작됐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올해 옆으로 가거나 혹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무섭게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저는 올해 탄탄대로 상승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HBM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실적들 발표가 나오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조금 신고가 랠리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빠지는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를 너무 지금 걱정하기보다 미국보다 오히려 지금 한국 지수가 더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조금 우리가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어제 공략주를 소개드렸었던 종목이 오늘 바로 1차 목표가 달성이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잡아갈 수 있는 방법, 시장의 트렌드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이 제가 공략주 소개드리는 종목이 제 임의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제가 방송마다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기법을 토대로 잡아낸 종목들을 공략주로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방송에서 저의 기법 그리고 기법 내에 들어가 있는 지표들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준비했고요. 또 방송 마지막에 공략주까지 또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너무 달라지고 있는 시장이고 또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만큼 큰 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내일 시장도 좀 유의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만큼 요새 시장만큼은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갈 종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 가지 수익봉투 준비를 했으니까 수익봉투 멘토님에 대한 의견 한번 챙겨보시면서 시장 대응 방법 꼼꼼히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관세 전쟁 2.0. 결국에 중국이 보복 관세 이야기를 했어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를 하겠다. 얘기만 잘하면 캐나다나 뭐 멕시코처럼 30일 유예라던가 다양한 좀 협상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중국은 그렇게 쉬운 국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트럼프 쪽에서도 맞보복이 나왔는데 이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2018년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부분들을 보면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긴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 맞보복 조치로 나오는 게 천연가스에 대한 15% 그리고 원유라든지 뭐 트럭이라든지 그쵸. 이런 이제 기계 장비 같은 경우들을 이제 10% 정도 관세를 먹이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 기존에 정해져 있었던 부분들이 시행을 한 거고 네. 어느 정도 좀 강한 메시지를 냈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게 시행이 될지 않을지는 또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아직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유예했다라는 것 자체가 확실히 제가 예상한 대로 이 관세를 무분별하게 이제 부과한다라기보다는 이거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경향을 충분히 우리가 좀 입증을 하고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면은 네. 항상 조금 발언이 조금 유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선별적인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어제도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에 굉장히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고요. 도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되게 실익을 되게 많이 챙기려고 하는 실리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또 자국민들의 어떤 수익을 어느 정도 좀 보전을 해줘야지 이 지지율이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꿰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런 어떤 그 재정 지출을 줄인다고 해도 지금 이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를 인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의무 재정 지출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세수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의 세수가 이제 증권 시장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세수 확보에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 국민들의 이제 노후 자산의 대부분 80%가 미국 금융 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잘 올라가 주는 것이 대통령의 성과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랑 조금 별개 이야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또 AI 내러티브라는 그런 큰 틀에서 같이 봤을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과도하게 빠진다 싶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발언이 유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과도하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발언이 강하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이걸 이제 평균 회귀 형태의 어떤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 이 흐름들이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레임덕이 오기 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그런데 얘기해 주신 대로 관세를 협상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캐나다랑 멕시코에서 협상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두니까 30일 유예가 바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어쨌든 유예가 되더라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올 거고 그때마다 시장이 충격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 피해랑 좀 수혜가 될 만한 섹터는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반도체 쪽이라든지 사실 2차 전지 자동차 쪽은 충분히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를 하면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어쨌든 그 매출이 감소할 여지가 충분히 크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중국 수출 비중이 아무래도 25% 정도 된다고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철강 이쪽에서 조금 또 석유화학 쪽까지 네. 더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그 보편적인 다 피해를 보기보다 선별적으로는 또 수혜를 보는 쪽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이 잘 돼주고 HBM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우리가 협력을 해준 만큼 또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테마성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뭐 히토류라든지 이런 쪽도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1기 때랑 다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 상황에서 과연 이제 1기 때만큼 어떤 이런 어떤 무분별한 관세를 압박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높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연설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공급망을 좀 차단해야 되고, 이제 더 확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분별한 관세 정책은 불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두 번째 수익 포인트도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 모멘텀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샘 올트먼이 방한을 한다라는 얘기로 어제 시장에서도 이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왔고 사실 오늘 이게 셀온 뉴스로 좀 다 빠져나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다른 이슈를 또 들고 예, 오면서 맞습니다. 의료 AI라던가 양자, 로봇 쪽으로 매기가 확산이 됐고요. 오히려 카카오나 뭐 네이버 같은 플랫폼 종목들 AI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좀 시세가 꺾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쪽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의료 AI를 꼭 집어 이야기했습니다. 의료용 이제 GPT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이제 의료 그룹들이 이제 본인들 오픈 AI에서 만든 제품들을 다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 의료용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조금 시선이 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고 단기 랠리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 기존의 소프트웨어 그룹주들은 조금 소폭 약세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좀 있다고 봅니다. 셀온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조금 주목을 해볼 수 있었던 건 사실 양자 쪽도 아니고 저는 로봇 쪽이라고 봤어요. 한국에 온 이유가 한국의 로봇 기업들과의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 로봇 기업을 잘 봐야 되는데 오늘 그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라는 소식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특히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양 로봇 테마주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이재용 회장이랑 손정희 회장이랑 오픈 AI CEO 이렇게 셋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좀 점쳐질 수 있는 게 스타게이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용이 생각이 된다면 이쪽은 뭐 로봇 쪽보다는 칩 쪽이나 이런 쪽 협력이 더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다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샘 올트만이 직접적으로 로봇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제 기업 규제 완화를 본격화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심에는 저는 일론 머스크가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테슬라와 오픈 AI가 상당히 경쟁적인 어떤 그런 이제 역사관 그리고 스토리 라인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FSD 사업을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켜주게 됐을 때 휴머노이드 사업까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휴머노이드를 30만 대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올해도 5,000대 이상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팩토리 그 공장에서 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되게 좀 경쟁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또 샘 올트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도 입장에서 봤을 때 치열한 경쟁이 저는 펼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로봇 시대의 개막이 된 거고 그 기존에 이제 그 로봇 테마주들이 움직였었던 흐름보다는 올해는 그런 어떤 상승 흐름이 내내 올라갈 수 있는 커다란 좀 모멘텀이 형성될 여지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오픈 AI CEO의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챙겨봐야 되는가 이야기 챙겨봤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 열어두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양자 컴퓨팅. 저희 멘토님과 이 내용은 참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늘 돌아오는 쪽이 또 이 양자 컴퓨팅인 것 같은데 시세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쪽이긴 해요. 근데 오늘은 이쪽이 가장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빌 게이츠의 어떤 발언이 좀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젠슨왕이 틀렸을 수도 있다. 3에서 5년 안에 유의미한 큐비트를 만들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이제 최근에 그 반토막 이상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젠슨왕 CEO는 상용화 초기 단계까지 15년, 그리고 이제 저커버그, 이제 메타의 CEO죠. 이분 같은 경우 10년 걸린다고 했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아이온큐를 제외하면은 10년 이상 버틸 수 있을 만한 재무 건전성을 갖춘 기업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현금이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3년에서 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도 조금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CEO 자리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해 연말 안에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기계의 어떤 그 솔루션 그거를 좀 구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사업을 홍보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연말에 마이크로소프트발 양자 컴퓨팅 관련 재료가 하나 등장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양자 컴퓨터의 어떤 이제 발전 속도 여부가 지금 굉장히 궁금할 건데 정말 3년에서 5년까지 가지 못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기술 특이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어의 법칙을 봐도 매년마다 반도체 용량이 2배씩 늘어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술의 발전 속도는 과거보다 앞으로가 더 빠를 거라는 겁니다. 과거 20년 전보다, 과거 10년 전보다 또 10년 전에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 어떤 속도가 더 빠르다시피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더 빠를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의 특이점이 왔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온큐 재료가 중요합니다. 64AQ에 대한 컴퓨팅 기술을 발표하면은 이게 이제 양자 우위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실제로 상용화되는데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공군 연구소랑 미국 공군 연구소랑 같이 협업이 맺어져 있어서 실질적인 매출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 쪽에서 매출이 나온다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본격적으로 또 모멘텀이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빌 게이츠 발언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시원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부분에 집중해 보신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가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종목 진단 참여도 가능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한해서 이 30일 동안 관세에 대한 부분을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장 어제의 낙폭을 줄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481선, 코스닥은 719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2500선 탈환에는 실패를 했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담아가면서 오늘장 양대지수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외국인이 담아갔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냈던 종목은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무려 8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출회했습니다. 유한양행, 한화우션, 효성중공업 그리고 LIG넥스원을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LIG넥스원 잠시 뒤 기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매도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현대차, LG화학이 강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HD 현대일렉트릭과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에서도 매도했다는 점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이 담아갔었던 종목 중에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업종인데요. 하나금융지주가 3.71% 상승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사실 이 관세 전쟁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어디 있느냐라는 전망에 다들 금융업종을 뽑았습니다. 내수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금융업종들 이제서야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또 관세 폭탄의 피난처로 주목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종목군들도 있는데 인터넷 게임주들도 역시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점도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LIG넥스원, 두산에너빌리티, SK 하이닉스로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LIG넥스원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LIG넥스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오늘 방산업종들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또 이와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 먹거리는 방산이다라고 말 한마디를 하면서 또 방산업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카카오, 포스코퓨처엠, 삼성전자가 강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담아갔었던 종목들 대부분 제약바이오주와 그리고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이 알테오제는 6% 급등세를 보였고요. 카페24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15.69% 상승.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입니다. 여기서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종목도 보겠습니다. 삼청당제약, 유바이오로직스, 로보티즈, 재룡전기, 테크윙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로봇 업종이죠. 그럼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보티즈는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에서 또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도 단연 제약 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오늘 기관에서 담았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매수 종목으로 리가켄바이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바이넥스까지 1.11% 상승이지만 기관의 강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종목 제약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네, 의료 AI 관련돼서 오늘 올드먼 CEO가 방한을 했었죠. 챗 GPT를 의료용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발언과 동시에 제약 바이오주들과 의료 AI 종목들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로, JYP 엔터테인먼트, 숲까지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매도 종목에서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PIE와 아이지넷 같은 경우는 오늘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입니다. 대부분 신규 상장 첫날에 기관에서 강한 매도세를 출회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PIE는 공모가가 5,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아이지넷 같은 경우에는 7,000원 공모가로 37%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어제는 떨어지고 오늘은 오르고 또 내일도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고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앞으로의 시장은 평균 회귀형 형태의 흐름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고 잘 잡는다는 것은 옥석을 또 잘 가려낸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옥석을 잘 가려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오늘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사실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린 지 불과 이제 2달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2달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많은 성과들을 제가 직접 증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증명을 잘 드린 만큼 이번 시간에도 좀 집중을 하셔서 조금 놓치고 넘어가신 부분들이 있다면 좀 다시 한번 잘 보강해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스마트 머니는 똑똑한 돈입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이 들어올 때 그 자금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돈을 똑똑한 돈,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자, 이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을 때 그 신호를 포착하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에요. 뉴스 전에 그럼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어떻게 그럼 이런 흐름들을 포착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 매수를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기법이에요. 그럼 제가 만든 이 신호가 실제로 주포들의 모든 매집 자금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함부로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통계적으로 제가 잘 만들어 놓은 신호예요. 실제로 오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만들었습니다. 그 주가가 크게 올라간 주식들을 모아놓고요. 그 이전에 어떤 매집의 공통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알고리즘으로 추출해낸 신호가 바로 제가 만든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잠시 후에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실제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추세가 돌아 올라가다가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라는 요 로직대로 가는 것을 제가 이미 충분히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해서 스마트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로만 들으면 되게 좋은 기법인 것 같은데 매매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본다라는 생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조금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주식을 우리가 할 때 기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좋은 기법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강조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앞에서 이야기 드린 부분과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착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그 기법을 만드는 사람들 한번 쭉 보게 되면은요, 승률에 상당히 많이 집착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그럴 겁니다. 일정 구간 내에 움직이는 주가의 흐름 패턴을 찾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 그 확률이 더 높은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기법을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이 기법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계좌가 자꾸 마이너스가 나오는 형태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느냐? 바로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손익비가 더 중요한데 요거를 잘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10번을 거래할 때 7, 8번을 이긴다고 생각을 하면은 좋은 기법 같아요. 근데 7, 8번을 이겼을 때 플러스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져버리면 이거 정말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 부분들을 좀 간과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익비입니다.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 그 손실 확정한 그 폭보다 수익을 확정했을 때 수익 폭이 더 크다면, 그리고 이 로직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면 이것은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승률도 좋지만 손익비가 상당히 좋은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법이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법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복잡해버리면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때요?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잠시 후에 받아가셨다면 이걸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면 신호가 포착된 날이 있겠죠. 이 신호가 포착된 날을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흐름이 이때부터 바뀌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보신 분들 아시는데요. 자, 실제로 신호가 포착이 되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갑자기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기 제한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후에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기준봉 저점. 기준봉이 뭐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그 날, 일봉 캔들입니다. 그날 캔들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회를 안 주고 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경우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종가까지 내가 모니터링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일 고점을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방법이 너무 어렵다, 이것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호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정말로 포착 이전보다 늘어난다?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잡으시면 된다. 만약에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면 보류했다가
늘어날 때 잡으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손익비라고 말씀드렸죠. 손절 추세선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 이탈하면 정리를 과감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거래를 하셨을 때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사실 작년에 공급 계약 뉴스들, 수주 공시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작년 3월 14일에도 수주 공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작년 5월 15일에도 수주 공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각각 매출액이 11%, 6.2%, 수주 잔고가 가뜩이나 많아서 소화가 해야 되는 잔고가 많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 계약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호재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수주 공시, 공급 계약 공시는 양사 간에 체결이 되고 공시가 되는 거죠. 즉 뭐예요?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회사 내부 관계자가 주포냐라고 특정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이해관계자일 수도 있고 그들의 또 지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먼저 잡아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제가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를 해놓은 구간들이 있어요. 이때가 3월 15일, 5월 15일입니다. 수주 공시들이 나온 날들이죠.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나왔냐면 요 녹색 기둥 표시예요. 자, 첫 번째 수주 공시가 3월 15일인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3월 4일에 포착되게 됩니다. 자, 신호 포착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죠. 포착일 이전에 보시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요. 자, 그럼 어떤 말이래요? 포착일부터 수주 공시일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요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수 있겠다. 그리고 요날 3월 4일부터 매집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확정해서는 안 되지만 정확하게 이런 어떤 의미를 따져봤을 때 제 이론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포착일 당일에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계속 끌고 왔을 때 최근 이슈가 나왔을 때까지 끌고 왔을 때 200%가 넘는 시세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손절 추세선이 6월에 이탈했을 때,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때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100% 수익 구간에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수주 공시일에 반대로 악재가 떠서 빠져가지고 추세선을 이탈해요. 마이너스 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손익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렇다라는 거고요. 다음 예시 종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AI입니다. 그리고 뉴립스라는 굉장히 AI 쪽에서는 가장 이제 권위적인 그런 어떤 행사인데 여기에서 논문에서 최우수 수상을 좀 받았다라는 뉴스가 12월 26일에 나오게 되고요. AI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고요. 매년 컨퍼런스의 경우, 메인 컨퍼런스의 경우에는 매년 수만 건의 논의 중에서 극소수만 최종 채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재료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수상 내역은 사실상 미리 고지를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내부자 정보로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내용을 가지고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의 위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요때입니다. 언제요? 10월 30일이에요. 근데 뉴스가 나온 날은 요 날입니다. 수상 보도일이 요 날이에요. 급등이 나온 날이죠.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 한참 전에 포착을 해준 모습이고, 자, 포착일이 매집의 시작일이라 말씀드렸죠.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습니다. 포착일 직후부터 정말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거래량 늘어나면 매수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쭉 올라가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 요 공식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이 종목, 예시 종목도 좋은 예시 종목들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예시 종목들뿐만 아니죠.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공략주, 오늘도 세 종목 리뷰를 드릴 건데 다 요런 흐름대로 갔습니다. 그죠? 포착이 나오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은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요 그림대로 간다는 거 제가 매번 증명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 기법을 이용을 해보시지 않으신다면 체감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증명드리고 제가 말을
여러 개 떠들어 된다 하더라도 제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믿지 마시고 기법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모두 다 제가 이거 보내드릴 겁니다. PDF 파일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다 보내드리거든요.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등록해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고 검증된 부분만큼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니의 기법 나도 한번 챙겨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멘토님께서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포착하신 종목들 수익률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지금 보신다면 다 진짜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오션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올라서 어제까지만 해도 한 30% 후반대였는데 오늘 40%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로보티즈는 51% 정말 놀라운 수익을 단기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리뷰를 받아볼 종목이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유니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이슈가 좀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히토류가 아무래도 무기화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랑 협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조금 뭔가 너네들도 나한테 뭔가를 줘라고 협상 카드로 히토류를 줄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유니온이라던가 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반사수익 기대감이 조금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사실 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이 60%입니다. 네. 그리고 정제된 히토류, 특히 이제 무기화에 사용하고 휴대폰 산업에 사용하는 거는 또 정제화가 많이 90%를 알죠. 되어 있는 그런 히토류를 사용해야 되는데 90% 시장 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체가 완전히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자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미중 무역 전쟁 간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네.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장주인 유니온은 여전히 이런 흐름들에서 더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채팅창에서도 저희 졸고님께서 유니온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왔다라고 반겨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오늘 1차 목표가는 이미 도달이 된 상황이고 예, 맞습니다. 장중에 살짝 조금 탄력이 꺾이는 듯 했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 보여줬잖아요. 예. 2차 목표가 제시해 주실까요? 만약 이제 내일 어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네. 어떤 불발이 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2차 목표가는 한 8,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시 조금 협상이 되는 그림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 이제 모멘텀은 사실 4년 동안에 꾸준히 중간중간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추후에 또 매수 기회가 네.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우선 추가 매수를 지양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이 신호가 뜨고 나면은 이게 바로 안 가는 경우들이 많고 우선 거래량을 늘린 다음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급하게 이 신호가 포착이 되는 상황에는 이런 흐름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신호를 직접 좀 받아가시면 이런 거래도 조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니온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2차 목표가까지 올려주셨으니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저희 정말 많은 목표가를 돌파해냈던 HFR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아직 5차 목표가인 3만 원까지는 안 갔지만 4차 달성 수익률이 43%를 넘긴 종목이고요. 좀 밀리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지금 이거를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세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다음 목표가를 제가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네. 3만 원까지 여전히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5G 쪽이 특히나 이제 좀 수혜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그동안 계속 못 보다가 이제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민간 주파수 할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에 데이터 처리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수록 더 빠른 좋은 통신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쪽에서 가장 부각을 못 받았었던 쪽이 저는 5G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회는 크게 열려 있다. 주가도 전체적으로 저렴한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사는 뭐 한양대병원에서의 어떤 그 5G 특화망 솔루션을 공급을 하기도 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공급 이슈들도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만약에 협상을 봐가지고 네. 재건이 되게 됐을 때 통신 인프라 관련된 수혜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7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는데 쭉 하락을 하다가 실제로 스마트머니 신호가 10월 19일에 딱 뜨자마자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때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가 이 어떤 변곡점,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이렇게 좀 잘 잡아내준다.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 제가 계속 증명드리잖아요. 이 신호 제가 그냥 드린다는데 안 받아가시면 살짝 손해일 수 있다. 받아가셔서 직접 이게 정말 되는 건지 한번 검증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HFR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5G 제대로 한번 수혜를 한번 보는 것을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를 높이 잡아주셨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5차 목표가까지 달성하는 거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금 수익률 넘버1인 종목입니다. 로보티즈 한번 살펴볼 텐데요. 5차 목표가로 5만 원까지 제시가 됐었고 4만 5천 원까지는 터치가 나오면서 4차 달성 수익률이 무려 50%를 넘긴 종목입니다. 처음에 이게 떴을 때 들어갔다면 지금 수익률이 몇 %일까라는 점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로보티즈도 혹시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데 네. 사실 이제 어떤 많은 비중을 할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좀 눌렸을 때는 많은 비중을 들어가도 괜찮을 거라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2월 27일에 제가 이제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다음 거래일 시가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얘기 드린 거잖아요. 다음 거래일 시가가 22,25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가가 오늘 고가 기준으로 보면 이미 100%까지 올라간 주식이고 네. 제가 5차 목표가를 되게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네. 5만 원까지 잡아드렸어요. 이미 사실상 제가 이제 언급드린 구간으로부터 100%가 나온 것이고 더 갈 여지도 충분히 있다. 로봇 관련 종목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12월에 조선과 로봇은 계속 꾸준히 하기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뭐 말에 뭐하냐라는 제가 생각을 좀 합니다. 차트 네.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빠르게 설명해 드려보자면 마찬가지로 7월부터 쭉 하락이 나오다가 신호가 2번 뜨고 나서 확 변곡이 나오죠.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은 이런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말 좋은 구간에서 잘 포착을 해주기 때문에 좀 받아 가셔가지고 직접 한번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은 신호가 떴을 때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 무려 100%인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받아가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고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사실 HFR을 얘기를 하시면서 통신망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어요. 또 한 가지 종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RFHIC입니다. 네, 이 종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참 많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얘기를 해주셨던 HFR이랑 똑같이 이 종목도 한동안 정말 주가가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5G는 이제는 정말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럴 때가 저점의 기회다라는 네.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준비한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건데 트럼프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 주파수를 이 민간 통신사에 일부 할당할 수 있다는 전망 당연히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민간 쪽 사업을 조금 더 열어주는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AI, 로봇, 즉 가장 핵심인데 이쪽에서도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한 어떤 신규 수요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네.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실제로 지금 북미 지역 인구의
70%나 되는 해당하는 숫자가 5G 가입자 수. 네. 올해 3분기 말까지 봤었을 때 5G 가입 건수가 요 정도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5G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지금 늘고 있다라는 거고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중국 대륙이라는 거예요. 중국 기업에 대한 이제 고강도의 어떤 관세 압박이 이어지게 되고 중국 제조사의 어떤 장비 교체가 예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동사도 이제 통신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네. 양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주요국들이 통신 장비 수혜를 늘릴 거고 양자 기술에도 필수입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송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통신망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돼요. 인프라 종목으로서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 증여의 흐름들이 최근에 보이고 있어요. 회장의 어떤 증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증여자, 배우자에게도 증여를 하고 자녀분들에게도 이렇게 증여를 하는 그 변동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주가 관리를 안 해서 네. 주가가 좀 크게 빠져서 증여를 하는 구간들이 저점으로 인식되는 경우들도 절대적이진 않지만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너무나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월봉 차트로 봤을 때도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반의 토막 수준까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위치 자체는 굉장히 저렴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스마트 머니 차트 보겠습니다. 네. 자, 12월에도 한번 포착이 됐고 1월 14일에 최종 포착이 되고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지금 좋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략 말씀드리면 내일 시가 이하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1차 목표가 19,400원, 손절가 15,5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본 종목은 RFHIC 종목 살펴봤습니다. 통신장비 섹터 이제는 정말 저점을 딛고 시원한 슈팅을 보여줄 차례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내일 시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인 19,400원까지 손절가 15,300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RFHIC에 대해서 정리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 시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힘든 시장 속에서도 멘토님의 기법 좀 녹이셔서 수익률 마음껏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